예전에는 돼지나 원숭이, 코끼리, 물개 이런 동물이 그린 그림이 수천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해외 토픽에 뜨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에 대한 가격과 그것이 과연 예술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데 가수가 그리고 탤런트가 그리고 개그맨이 그림 그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들이 개인전에서 수백만 원이 수천만 원에 팔린다는 건 문제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19회차 박정수입니다. 오늘은 좀 얘기를 조금 달리해서요. 미술작품, 특히 예술작품에 있어서 그것이 기술인가 아이디어인가 아니면은 노동력인가 뭘 보고 예술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말해보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요즘 AI, 인공지능이 참 말이 많습니다. 그걸 인공지능이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요, 진짜로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예술일까요? 아닐까요? 참 애매모호합니다. 딱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논란의 여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세상 예술이 아닌 게 없죠. 몸매가 좋아도 예술, 조금만 특이해도 예술, 뭔가 조금만 달라도 예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분명한 것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아니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통이나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구분시키는 것을 특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평범을 넘어선 그 무엇을 예술이라고 칭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트로트 경연대회가 만연하고 있는데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노래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수로서 다양한 기량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저 역시 미술 작품 또한 그러한 영역에서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노력해서 대다수 그릴 수 있는 그림들은 제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멀리할 뿐입니다. 노래도 그렇잖아요. 노력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타고난 사람들도 있고요. 미술도 그런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옳은 경지 이외에 독특하거나 별나거나 다르거나 낯선 무엇을 발견하고자 노력합니다. 예술가들이 화가들의 작품을 봤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을 찾아야 하거든요. 인간성이나 여타의 성격, 경험치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데이터화 시켜서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사람처럼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요즘의 예술 창작의 관건이 아닌가 봅니다. 사실 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인공지능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이 뭘까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터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글쎄요, 이 부분 때문에 아무나 막 그려도 예술이 되는 줄 알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기술과 예술을 전 한 묶음에 묶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발견되거나 일상에서 보여지는 물건을 재현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예술에 있어서 어떤 가시적인 거죠. 보여지는 것, 산, 나무, 하늘, 물건, 피아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요. 다 물건들 아니면은 기기묘에 생긴 것들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재현해내는 것을 전 기술적인 의미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기술이 좀 부족하긴 이런 거죠.
봄에 우리 저기 벚꽃 많이 날리잖아요. 봄에 흩날리는 꽃잎을 그렸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한방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무엇을 그리고자 했을 때 그것이 그것으로 보여져야만 하는 것이 어떤 기술적 표현인 것 같아요. 한겨울 눈을 그렸는데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죠. 화가는 봄을 생각하면서 한겨울 눈을 그리죠. 화창한 봄날에 벚꽃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겨울에 한방눈이다라고 의인화, 의역화 아니면은 역설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좀 독특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오랜 숙달된 경험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긴 굳이 억지로 얘기하는 이 부분도요. 인공지능에게 데이터 값을 제공하면서 표현 방식에 대한 역설이라는 명령어를 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 뭘까요? 근데 말입니다. 진짜로요. 좀 많이 헷갈리긴 하죠. 인공지능에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주고 저러저러한 명령어를 준 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합니다. 이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데이터 값을 입력한 엔지니어에게 있을까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기는 제 고향 경상북 내천에는요 재산세 내는 소나무 석성룡도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인공지능도 재산세를 내야 하는 시대가 올지 좀 알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고향에 있는 소나무는 이 마을에서 재산을 관리하듯이 인공지능이 그려진 그림들이 팔리고 복제가 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저작권 재산 그것도 사람이 관리하겠죠. 이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인간만의 예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그릴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고유성을 확보하지 않은 이상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도 예술로 취급되어져야만 할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제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손쉬운 접근이 예술 작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고려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나 뭐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예술적 가치를 물으면 뭐라 나오겠지만 데이터 값에 의한 것이겠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술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게 되면 다양한 방식의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의 차별성과 개별성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래 경연대회에서 어떤 노래냐, 그 노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이런 등의 노래를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그 노래를 부른 가수를 평가하죠. 그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화가를 평가하면은 이런 예술가로서의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요, 갑자기 화가가 된 대중 스타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버리거든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절은요 자본주의 사회다가 보니까 잘 팔리면 장땡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만 현상적으로는 그러잖아요. 비싸게 팔리고 잘 팔리고 많이 팔리면 좋은 예술로 취급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이에요. 과연 진정한 예술이 있을까? 예술이 뭘까? 기술일까? 예쁜 것일까? 진정한 예술은 뭔데? 좋은 작품은 뭔데? 이런 질문을 무던히 하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것도 많잖아요. 예술이 아니었던 것이 시간이 경과하니까 예술로서 취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싸게 팔리게 되는 것도 많고요. 또 고급 예술이 되고 말죠. 200년, 300년에 그냥 거기 양반댁 안방에서 요강으로 쓰이던 것이 지금이 존재하고 있다면요 수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요강이 예술이 된 것이 아니라 비싼 고급화된 고미술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보면요, 결국은 예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성과 시간성이라는 것이 혼용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미술 작품이 기술이냐, 기능이냐, 아이디어냐, 아니면 노동력에 의한 결과물이냐, 뭐 이런 문제を차치하고서요.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미술 작품이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것을 잘 유지하고 포장하고 사회적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공지능이 만들어 온 그림에 대해서는 마케팅을 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사회학적, 미학적, 예술학적 가치를 부여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 말입니다. 앞으로도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뭐 특별한 구분점이 없긴 합니다만, 예전에 한 뭐 1860년, 40년, 50, 60년 되고 때요. 인상주의 태동하는 그 시기에 사진이 카메라가 발명되었을 때 해와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해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예술 영역에 침범해 있더라도 뭔가 다른 창작의 세계를 반드시 만들어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니까요. 좀 모호합니다만 그래도 결국에 가가지고 미래 가치는, 인간에 대한 사회학적 가치는, 아니면 우리의 좀 인류의 좀 보존과 존재 가치를 위해서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재까지 인공지능의 그림이 뭐 예술 작품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부분보다도 전 현재로서는요, 예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그다음에 이 감상의 자유를 명확히 구분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작품을 제작할 때 감상의 자유까지 포함시켜야 하듯이, 좀 이런 부분에 이런 좀 이 학적 가치로서 구분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인류학적인 부분으로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은요,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이라고 우기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경험을 데이터 값이라고 말한다고 전부 제가 어떻게 할 게 있습니까만은, 그래도 사람이라면은 일어날지 모르는 일탈의 영역, 그것은 아직 우리 인간만의 가치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예술이 사회의 이론으로서 사회의 제조건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사회의 일탈 또한 사회고요. 사회에 적응하거나 친하거나 반하는 것, 뭐 이것 또한 사회 조건에 부응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값은 예술가의 창의성에 녹여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경험치를 데이터라고 본다면요, 반하거나 호응하거나 부정하거나 긍정하거나 기타 등등의 어떤 혼합된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영역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데이터 값을, 그것을 분석하는 이 한 방향이 아니라 입체적 관계 안에서 동시다발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요, 최근에 미술 시장이 그림으로 표현되는 시각 예술을 너무 쉽게, 너무 우습게 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다가섭니다. 대충의 붓질과 대충의 붙이기, 뭐 대충의 만들기, 물감을 이용해서 뭐 자기 학대적인 뭐 예술을 이렇게 하면 예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홍도와 마케팅에 의해서 예술화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좀 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성 안에서는 구분되겠죠. 사람으로서 현재의 고민이나 범민에 대한 일탈의 도구로서 예술을 활용하기보다는 예술가로서 작품으로 드러내는 일탈의 결과물이 진정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 기술인가 아이디어인가에 대한 부분과 함께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자기 학대 아니면 자기 위로, 자기 만족, 이것보다는
그림으로서 시킬 수 있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림 그리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종은 미술만평을 복되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